네, 공군학사장교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네, 145기 기준으로 입대 설명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전형 2 부분 것에 대해서 주로 전투병과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5기 관련해서 특별전형 1과 그리고 일반 전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특별전형 2 기준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 2는 일단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전공 부분이 있고 어학, 자격증 등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대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어진다 하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전투병과 특기죠. 운항관제, 관제특기 16특기라 그러고 특기번호 16입니다. 항공통제 17, 그리고 방공포병 18, 그리고 기상 25특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16, 17, 18 사실은 이제 특기번호가 있는데 11 전투기 조종, 12 수송기 조종 이와 같이 주로 공군의 전투력은 전투기와 수송기에서 나오는데 전투기 수송기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관제와 항공통제 16, 17도 역시 전투병과로 분류가 되고, 독립적인 미사일 작전을 추구하는 방공포병은 전형적인 전투병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원하는 기상병과 이렇게 해서 주로 16, 17, 18에서 특히 18에서는 조종특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보직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공군의 주력 부대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따라서 특별전형 2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관제,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 2는 지원 병과별 지원 자격 및 우선 우대 선발 조건들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신체검사 면접은 1단계에서의 서류심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패스와 페일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종 선발, 마지막 입영 전형 관련해 가지고서 인성검사, 정밀 신체검사 관련한 부분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필수 전공 및 자격이랑 선발 기준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으로 우선 첫 번째 항공 통제 부분이랑 방공 포병 그리고 기상 요 세 가지 병과 특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통제는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16특기, 17특기, 항공관제특기랑 항공통제특기 이렇게 구별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공관제특기 16특기죠. 16특기의 필수 전공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전공자들만 특별전형 2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는 특별전형 2의 자격이 안 된다. 이 전공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운항관제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득이 그 가능성은 일반 전형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 그렇지만은 특기가 병과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운항관제 특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당하는 전공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특별전형 2를 통해 가지고서 운항관제 특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수 전공 법학, 영문, 항공교통학과, 항공운항과, 항공우주, 공학, 통신, 산업안전, 정치외교, 국제관계, 인공지능, 드론 관련되는 학과면은 전공의 기본적인 요건은 맞춥니다. 거기에 필수 조건이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3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공종사자,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3급 이상 부분이고, 관련해 가지고서 화이트 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들에 의해서 항공종사자, 공중근무자, 공중에서 근무하는 사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병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필수 조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중 2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입니다. 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면은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을 맞추는 거고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증명 EPTA 애프타 4등급 이상 소지자, 그리고 위 선발 기준이 동일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 영어 성적 우수자, 토익 800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관련 부서는 공군본부 항공정책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수 전공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원 자격에서 필수 조건 반드시 신체검사 상급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상태에서 자격증 2개 이상 자격 소지자입니다. 그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항공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이 부분이 바로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 우대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6 특기를 받으면 이제 관제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가 여러분들 비행단 컨트롤 타워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컨트롤 타워 관제탑에서도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부사관들이 관제탑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항공작전과라고 있습니다. 항작과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황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 있고, 비행단의 이제 주된 그와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흔히 얘기하는 사이트 근무가 있습니다. 즉 RP라 그럽니다. 레이더 포스트. 그래서 공군이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들이 있는데, 주로 이건 높은 지역에 레이더를 설치하다 보니까 산이라든지 이런 고지에 위치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무 여건이 뭐 좀 격오지다, 오지 근무다라는 측면에서 공군이 원래 갖는 대도시의 비행단이 있으니까 비행단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16 특기를 받았는데 사이트로 가라 이렇게 이제 배속지가 나중에 사이트로 결정되어졌을 때 당황해 할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오히려 사이트 가서 근무하면은 본인 계급에 대한 존중도 많이 받고, 또 VIP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뭐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지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항 관제를 바꿔서 주요 업무, 뭐 전시작전 통제본부 TACC라든지 MCRC 또는 CRC, 뭐 MCRC, CR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쪽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속지와 궁금한 것은 별도로 쪽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투특기 하나 했습니다. 16 특기 했습니다. 이제 17 특기입니다. 17 부분 것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입니다. 필수 전공은 너무 단순해요. 인문, 이공계열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이공계열, 즉 전공은 필수 전공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나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 지원 자격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해야 됩니다. 우대 조건은 역시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에 해당합니다. 방공관제사 작전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쪽 항공통제 부분 것은 TACC 전술작전통제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 있고, 각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어디로 배속되어드냐 하는 부분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특기입니다. 공포의 18 특기입니다. 네, 1806. 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보직교유주로 이제 직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장교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0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06으로 되어 있으면은 주로 장교들입니다. 16, 06, 06 끝이. 그래서 16, 17, 18 이게 특기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번호는 직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방공포병 특기도 역시 인문계열, 이공계열 필수 전공은 관계없어요. 어떤 전공이나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석사 학위자입니다. 즉 특별전형 2로 이렇게 오고자 하는 학생은 전자공학, 전파공학, 전산학, 컴공, 통신공학, 우주과학 분야에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물론 지원 가능하죠. 일반 전형에서는 본인이 방공포병이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전공이 석사학위도 없고, 그리고 이 분야의 석사학위가 아니고 다른 석사학위다. 그러면은 특별전형 2로는 어려워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물론 자신의 희망을 방공포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진급이 잘 되는 거죠. 조종 다음으로 진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공포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방공포병 학교가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특히 보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 보안상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보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8특기가 방공포병이 조종 다음으로 장기 근무자한테는 인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쪽 분야 전공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또 키워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일반 전형으로 갔는데 방공포병 특기를 받았다. 아주 부담됩니다. 사실은 일단은 훈련 강도도 있고 그리고 또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비행단의 단거리 대공포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사이트 근무, 즉, 이 각 포대가 있습니다. 포대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주로 이제 레이더 포스트 RP, 즉, 16이나 17 특기, 16 특기가 이제 주로 가는 그와 같은 지역과 비슷한 데도 있고, 또 방공 포병만 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오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8특기 부분 것은 장기, 즉 직업군인을 가지고서 하는 그와 같은 지원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경력을 이 분야에서 쌓겠다 하는 경우는 뭐 특별전형 2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방공 유도탄 사령부 작전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6, 17, 18 특기 다 끝났습니다. 25 특기입니다. 기상 특기 부분이죠. 기상 특기가 하이바다. 이제 군에서 흔히 하이바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뭐 편리한 특기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25 특기인데 기상학과 대기과학과 지구과학과 물리학, 천문학, 우주과학, 환경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이 전공자들이야 되고 여기서 필수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됩니다. 기상 직렬 5급 공채자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기술고시 출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자. 기상 자격증은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해당하고 혹은 프로그래밍 자격증이 있습니다.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정보처리기사 또는 LPIC 이런 소지자로 실무 경력 1년 이상자면은 기상특기에 지원이 가능하다. 우대 조건 역시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는 우대합니다. 공군 기상단 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뭐 기상도 공군 작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 특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꼭 전투병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아침에 이제 조간 브리핑 또는 항공작전회의, 항작회의 또는 지상작전회의, 지작회의 할 때 기상장교가 맨 처음에 당일 기상 관련되는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으니만큼 기상특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 자기 일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한 직종이 기상특기라고 또 보여지는데 물론 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18 특기 또 17, 16 특기에 비해서 25 특기 번호가 20번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감, 근무 부담감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6, 17, 18 네, 만만치 않습니다. 25 조금 부담 덜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특별전형 2와 관련해서 오늘은 주된 전투병과 특기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투병과에서 16, 네, 관제특기, 17 항공통제, 18 방공포, 그리고 25 기상특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능하면 자기의 전공이 맞고 그리고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은 적극적으로 특별전형 2로 지원해서 면접의 부담감을 좀 덜고 1차 서류에서 주로 합격하면은 면접과 체력장은 기본적인 요소만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 것에 의문 내용이 있으면은 S오피스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